안녕하세요. 영웅사탐입니다. 지난 목요일 시행되었던 2025학년도 수능 모든 수험생분들 큰 시험 치우시느라 수고 많으셨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지난 목요일에 시행되었던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한국지리 총평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나중에 주요 문항 해설에 관련된 영상은 나중에 따로 업로드 하도록 하고요. 우선 한국지리는 최근 몇 년 동안 출제되었던 한국지리 평가원 문제 6개월 모의고사까지 합쳐서 가장 좀 지엽적인 시험 중 하나였습니다. 5번, 8번, 10번, 12번, 15번, 17번 문항 정도가 아마 학생분들이 시험장에서 봤을 때는 지엽적이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문항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동안 잘 출제되지 않았던 토양 문제, 백두산의 지형도 노쇠 발언과 관련된 기상 자료가 출제되면서 많은 수험생분들께서 시험장에서 당황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융합형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들이 한 두 문제 정도 출제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개별로 출제되던 수도권의 대도시 구조랑 서울의 도시 내부 구조가 11번 문제에서 융합형으로 출제되었고 18번 문제에서는 기존에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권역에서 뭐 한 3개에서 4개의 지역을 추려서 인구의 특성이라든지 뭐 인구의 증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던 문제가 수도권과 강원권이 결합이 되어서 출제되었습니다. 물론 이 두 문제는 6, 9월 모의고사에서도 이미 언급이 되었던 바가 있던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비가 되어 있어야 했던 문제라고 보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상위권 별명 문제 출제 비중이 좀 높았던 편이었습니다. 기후 문제가 좀 어려웠고 다른 지역적인 문제 출제로 인해서 등급컷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는 이번 수능에 출제되었던 한국지리 20문항을 제가 유형과 난이도로 분류를 해서 정리해둔 표인데요. 빨간색으로 표시해둔 것은 6월에 이미 언급이 되었던 문제들, 그리고 주황색으로 표시된 것은 기존에는 잘 출제되지 않다가 이번 시험에 나온 유형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1번에서는 영역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뭐 6월 모의고사에서 이미 영역 문제는 계속해서 언급이 되었었기 때문에 충분히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지만 6개월 모의고사에서 언급이 안 되었던 비담선 독도 마라도의 위치를 물어보는 것이 결합이 되다 보니까 약간 좀 난이도가 올라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형 문제가 2번, 7번, 12번에서 각각 출제되었는데요. 전반적으로 난이도는 평이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가 평가원이 최근에 들어서 지형도 문제의 출제 비중을 좀 낮추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6개월 모의고사에서도 지형도 문제가 한 문제 정도만 출제가 되었었고 수능에서도 마찬가지로 지형도 문제는 하나, 나머지 해안지형과 하천지형은 위성사진이나 뭐 경관을 사진을 찍어서 자료로 제시를 하는 문제가 출제되었고 모든 문제들이 난이도는 평이했던 편이었습니다. 다만 1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백두산의 지형도 문제가 출제되면서 지엽적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었지만 선지 자체에서 백두산의 지형도 자체가 그다지 어렵게 출제되진 않았기 때문에 난이도는 평이했던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지 선정 문제 같은 경우에는 9월 모의고사에서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수능에 또 연계되어서 출제가 되었고요. 강원도의 인구 특성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그래프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 또 최근에 한국지리에서 그래프로 활용하는 문제의 비중을 낮추는 방향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경향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령 인구 특성 문제라든지 그리고 19번에서 출제되었던 농업 문제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그래프를 활용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었는데 두 문제 모두 다 개념에 좀 더 초점을 두어서 출제되었고 통계 자료 같은 경우에는 선지를 통해서 정오를 판단하는 정도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특히 강원도의 인구 특성이 문제 구조 같은 경우는 6월 모의고사에서도 한번 나왔던 유형이기 때문에 친숙하다는 느낌이 들었는지 난이도 자체는 높지 않았었고 농업 특성 같은 경우에도 약간 좀 지역적이다라는 느낌이 들 수는 있었지만 마찬가지로 난이도가 높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경상남도의 지역적 특징 같은 경우에는 사천이 출제되면서 학생분들이 약간 좀 어려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잘 출제가 되지 않던 지역이기 때문에 위치를 헷갈린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한반도의 주요 지각 변동은 6월과 9월에서 지체 구조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었었는데 수능에서는 지각 변동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편, 무난한 편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경기도에서는 인천이 지역적 특징으로 출제되는데 마찬가지로 잘 그렇게 많이 나오던 지역은 아니지만 뭐 문제 자체는 쉬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별 공업 특성을 보게 되면
6월 모의고사에서는 공업별 지역의 비중이 그래프로 제시되었었고, 9월에서는 지역별 종사자 수가 마찬가지로 그래프로 제시가 되었었는데, 마찬가지로 그래프가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역별 공업 특성에 대해서 다루다 보니까 학생분들이 약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시험에서 출제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은 비금속 과물이 그래프에서 제시가 되면서 해석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의 구조에 비해서는 정답률이 낮은 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10번 문제에서 오랜만에 높새바람이 출제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 높새바람이 기상자료와 결합이 되면서 이 기상자료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학생분들 좀 어려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57%의 정답률을 보였는데, 특히 가와 나 지역을 B와 C 지역으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학생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11번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 모의고사에서 출제되었던 서울의 도시 내부 구조와 수도권의 대도시권 구조 문제가 결합이 되어서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미 6월 모의고사에서 예고가 되었던 만큼, 그리고 난이도 자체도 그래프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좀 적었던 만큼 쉬웠던 문제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험에서 제일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로 보이고 있고요. 24%의 정답률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 최종 정답률이 이것보다는 좀 더 높게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긴 하지만, 가나 시기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고, 기존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잘 출제되지 않던 산청이 지역으로 표시가 되면서 아마 학생분들이 지역들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선지 같은 경우에서도 그래프와 선지가 약간 좀 무관한 거리감이 좀 있는 선지들이 많이 제시가 되면서 그래프를 다 연결을 해놓고서도 선지를 또 정오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오래 걸렸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풀이 과정 자체도 좀 오래 걸리고 중간에 실수할 수 있는 여지도 많이 생기게 되면서 난이도가 매우 높아진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영호남의 지역별 특징, 그리고 충청과 전북의 지역별 특징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6개월 모의고사에서 충분히 언급되던 영역들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그다지 높진 않았지만, 20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문제에 배치되었고, 그 앞선 문제들 중에서도 풀어 나가는데 시간이 걸리는 문제들이 뭐 기후 문제를 비롯해서 좀 있다 보니까 타임어택을 받는 학생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평가원에서 영호남의 지역별 특징 문제, 그리고 충청과 전북의 지역별 특징 문제 같이 지역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이 문제 유형이 최근에 많이 출제되고 있는데, 이 문제들도 다른 지역별 특징 문제에 비해서는 난이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정답률이 좀 다소 낮아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토종합개발계획이 6월 모의고사에서 한번 언급된 적이 있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출제되면서, 기존에 잘 출제되지 않았던 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출제되면서 정답률이 다소 낮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별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은 6월과 9월 모의고사에서 연이어서 신재생 에너지가 출제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수능에서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었던 문제로 보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한반도의 토양별 특징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진짜 잘 출제되지 않았던 성대 토양과 간대 토양, 그리고 충적층이 출제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높았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많은 학생분들이 어려워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부분은 어, 고난 고득점을 받는 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을 잘 정리를 안 해두고 시험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난이도가 좀 높았던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수도권과 강원권의 지역별 인구 증감 그래프는 6월 모의고사 문제를 거의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답률은 다소 좀 낮게 형성이 되었고요. 전반적으로 문항에 대한 정리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개별 문항에 대한 풀이는 이후 영상에서 다시 한번 더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반적인 출제 난이도, 그리고 나중에 나오게 될 3주 뒤에 나오게 될
등급 컷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할 예정인데요. 자, 이 등급 컷을 예측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한국지리 시험들이 어떤 난이도로 출제되었고 그에 따라서 등급 컷이 어떻게 나왔다더라 라는 것을 보면 이번 시험도 이 정도 난이도이기 때문에 등급 컷이 얼마 정도 나올 것 같다는 것이 충분히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가장 위에 있는 표는 올해 6월 모의고사고요. 두 번째 있는 표는 올해 9월 모의고사, 그리고 마지막 표는 작수 정답률과 등급 컷들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실제로 등급 컷 자체, 특히 1등급과 2등급 컷에 영향을 주는 문항은 60% 미만의 정답률을 가지고 있는 이 문항들이 실제로는 등급 컷에 많은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령 올해 6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60% 미만의 문제들이 6문제가 출제되면서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던 시험이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1등급 컷이 46점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9월 모의고사에서는 60% 미만대의 정답률을 가진 문제들이 한 문제도 없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1등급 컷이 50점이 나왔고 2등급 컷도 상당히 좀 높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도 60% 미만대 정답률의 문제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급 컷도 상당히 높았던 편이었죠. 2등급 컷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9월 모의고사와 작년 수능이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비슷했습니다. 80% 이상의 문제들이 비중이 비슷했고 60% 이상과 80% 미만의 문제의 비중도 서로 비슷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급 컷에서도 전반적으로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고 6월 모의고사에서는 60% 미만대의 문제들이 출제가 좀 늘어나게 되니까 1등급 컷이 다소 하락했더라라는 것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올해 수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상하는 정답률을 보게 될 텐데요. 다음과 같이 지금 현재 메가스터디 기준으로는 나오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 기준으로 지금 정답률 80% 이상으로 예측되는 문제들이 7문항, 그리고 60% 이상에서 80% 미만으로 예상되는 문항이 7문항, 40% 이상 60% 미만의 문항들이 5문항, 40% 미만의 문항이 1문항, 기운 문항이 여기에 속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난이도는 올해 9월 모의고사와 작수에 비해서는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6월 모의고사와 난이도가 유사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올해 6월 모의고사보다는 난이도는 그래도 조금 더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0% 미만의 정답률을 기록한 문제가 하나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80% 이상의 정답률이 나온 문제들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40% 미만의 정답률이 나오게 되고 이런 점 때문에 전반적인 체감 난이도 자체는 올라갔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전반적인 등급 컷도 이번 6월 모의고사로 비슷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등급 컷은 46점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2등급 컷은 42점, 3등급은 37점, 4등급은 28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등급 컷은 46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가 될 수도 있기는 하지만 46점이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2등급 컷은 42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가 충분히 될 수도 있긴 하지만 42점이 제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정도로 한국지리 전반적인 총평과 등급컷 예상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어서 세계지리, 정치화보, 사회문화에 대해서도 제가 총평 영상을 올리고 또 주요 문항 해설 영상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